네,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저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자님 또 오랜만에 날 좋은 날 네. 오셔주셨는데 요즘 네. 이렇게 봄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날이 좋을 때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또 봄처럼 화사하게 그 머리도 깎으시고 옷도 입고 잔디처럼. 네. 사실 또 봄 하면 꽃이고 벚꽃 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룩이네요. 네. 저만. 예. 그래서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바로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예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일본 영화고요. 네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그 소년과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벚꽃이 만개한 길을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촬영지를 관광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가 좋기도 하고 그 관광지에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 벚꽃길은 시즈오카라는 곳에서 찍었고 주요 촬영지는 가마쿠라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또 정말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또 저희 영화 감상이 취미인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신세미 캐스터가 봄 날씨와 관련된 영화 네.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일본 영화 생각나는데요. 초속 5cm라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했고요. 애니메이션인데 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영상미가 이쁘고 그 벚꽃이 흐드러지는 거리가 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네. 벚꽃 하면 일본이 생각나는 것 네네. 같아요. 벚꽃이 확 사쿠라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쿠라니까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이 나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영화를 알아봐야겠네요. 예, 이상합니다. 네. 그럼 오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건가요? 네, 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잠시 퀴즈를 드리면 혹시 숫자 뒤에 0이 10개 붙으면 얼마인지 바로 생각나시나요? 0이 10개요. 저희가 문과생한테는 많이. 잔인한 큰 네. 금액이죠. 예. 네, 100억입니다. 아, 100억. 네, 그렇죠, 100억이죠. 100이죠. 100억. 사실 이게 일상에서 쉽게 와닿는, 체감하게 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또 100억이라고 하면 뭐 저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너무나 먼, 예, 크고 낯선 금액인데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돈과 관련된 영화, 바로 네. 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목이 너무 직접적으로 네. 다가와서 네, 어떻게 돌려서 말할 수가 없네요. 주인공이 류준열 씨인 걸로 알고 네.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히. 뭐 입소문도 굉장히 좋게 타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돈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이라는 영화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일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작전 설계자 번호표, 그리고 번호표를 오랫동안 쫓아온 금융감독원의 한지철, 이렇게 세 캐릭터가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전제로 하는 건 누구나 돈을 욕망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인데요. 이 평범한 주인공 일현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인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에 돈이 소재로 나오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또 추천해 주실 다른 영화가 있다고 해요. 네,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올리버 스톤의 월스트리트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꿈꾸면서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사의 브로커로 입사한 청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망을 쫓다가 결국에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돈의 기본 이야기도 이 월스트리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였던 희대의 사기꾼 조던 벨포트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었는데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또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이야기 역시 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돈을 보시고 좀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 두 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는 월스트리트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여의도가 또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빨리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돈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영화는 일현의 이 같은 고백으로 막이 오릅니다.
동명증권의 주식 브로커로 입사한 신입사원 이련은 놀라운 암기력과 친화력, 사회성을 지녔지만 든든한 연줄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들의 관심받게 난 신입사원이 되고 마는데요. 이 실적 역시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같은 팀 과장인 윤민준으로부터 베일에 쌓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소개받습니다. 번호표는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번호표의 지시에 따라 작전에 가담한 이련은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렇게 번호표의 작전에 몇 번 더 가담하고 나니 이련의 통장엔 억 단위의 돈이 순식간에 쌓여있게 됩니다. 근사한 집도 사고 복분자 농장을 하는 부모님에게 생색도 내고 그렇게 돈의 맛을 알아가는 것도 잠시 이련은 자신이 위험한 거래에 너무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련의 거래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금융감독원의 한지철이 이련을 이용해서 번호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련은 번호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또 한 번 큰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번호표를 잡는 데 협조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제가 조진 저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저 배우도 나오네요. 꼭 봐야겠네요. 사심이 가득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증권가 소재가 나오니까 재미가 굉장히 있고 네. 류준열이 돈을 벌자마자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걸 보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의 첫 번째 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면은 영화의 초반 장면입니다. 그 동명증권에서 주식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장이 열리는 9시부터 장이 닫히는 3시까지 주식 브로커들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이련의 설명대로 주식 브로커가 하는 일은 고객이 시키는 대로 주식 거래를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챙겨받는 구조인데요. 네. 하루 동안 수수료를 얼마나 벌었는지 그날의 성적표가 바로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장이 마감하는 3시가 되면 성취감과 무력감 그리고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죠. 그렇다고 이련의 일과가 3시가 되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3시가 넘어가면 고객 관리라는 또 새로운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련도 남들처럼 열심히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수료를 두둑이 챙겨가는 선배들을 자신의 미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햇병아리 주식 브로커의 수수료는 늘 언제나 0원입니다. 아이고. 방금 또 이렇게 숫자가 사람들 머리 위에 뜨는데 네. 마지막에 0원 딱 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통장 잔고를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풍경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스케치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네. 이 영화가 또 주식 브로커,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소재로 삼은 만큼 이 주식 브로커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좀 아마 좀 눈여겨보게 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풍경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의 애환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박누리 감독은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1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직접 주식 계좌도 개설하게 되고 여의도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주식 브로커들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쓴 시나리오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혹시 좀 여의도 증권가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네.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바로 두 번째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인공 이련이 미스터리한 캐릭터 바로 번호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10달 동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지만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자존감까지 바닥을 쳐야 했던 이련은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번호표를 통해서 잡게 됩니다. 번호표는 왜 번호표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주식 브로커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그래서 번호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물입니다. 바로 주식 작전계의 신화적인 존재인 거죠. 작전에 협조하는 대가로 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련은 번호표를 만나기로 하는데요. 번호표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 한 번에 무려 5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와,
한 번에 5억이요. 네. 굉장히 갈등할 만하죠. 갈등 저 같은 뭐 무조건 갈등 안 할까? 갈등은 무슨 소리죠?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이련이 번호표라는 존재를 만나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앞서 다음 달 돈에서 출근이 번호표는 앞서 선물 언급했던 미리죠. 영화 월스트리트에 그 등장하는 하루 전에 고든 전화 게코라는 나중에 캐릭터를 딱 떠올리게 한번 만드는데요. 꼭 마이클 확인하세요. 더글러스가 연기한 이 고든 계좌는 그 전에 게코라는 미리 캐릭터는 투자 도움 탐욕은 수단으로 좋은 만들어져 것이다. 있을 겁니다. 친구가 필요하면 계좌를 친구를 사귈 시간에 그냥 개를 사서 키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굉장히 악랄한 투자가입니다. 이 고든 게코와 마찬가지로 돈에서 번호표도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인물인데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바로 유지태 씨입니다. 유지태 씨가 탐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번호표를 연기하는데요. 워낙에 좀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와 차갑고 악한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유지태 배우가 돈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마지막 장면입니다. 빠르게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조우진 배우 출연에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셨는데 그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한지철 검사와 이련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몇 번의 작전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 이련은 고가의 집을 사고 데이트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번호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지철은 우연인 척 이련에게 접근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화장실에서의 만남을 자초합니다. 하루에 돈 몇 억씩 버는 사람에겐 이런 비싼 집값이 사실 돈도 아닐 거예요 라면서 슬쩍 이련을 떠보는 한지철의 아우라가 풍겨지는 장면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장면 조우진 배우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조우진 배우의 연기가 워낙 훌륭해서 꼽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우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자들로 시작을 해서 뭐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든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감 가는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이 돈에서도 역시나 매력을 발산합니다. 돈은 사실 평범한 청년 이련이 성공한 이후에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태와 조우진 같은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인 류준열 배우 역시 돋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류준열 배우는 뭐 뺑반, 독전, 침묵, 택시운전사 같이 최근에 정말 다양하게 부지런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 류준열 배우가 가진 장기와 특징도 이 영화에서 한껏 발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오늘 직업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돈을 통해서 투자 분석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네21의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